마케팅에는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사람의 심리를 알게 됨과 동시에 마케팅을 인간관계에 적용하거나 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케팅의 기본 원칙은 타겟 설정입니다. 아무리 좋은 광고라 해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면 비용 대비 효과가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별, 나이, 취미, 취향, 연수입 등 판매 대상이 되는 타겟층을 좁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겟층을 설정했다면 그 다음은 잠재 고객들이 광고를 볼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마케팅이나 광고 관련 책에 등장하는 이론인 아이드마 모델에 의하면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5가지 심리 단계를 거치는데 어텐션, 인터레스트, 디자이어, 메모리, 액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주의를 끌어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의를 끌 수 있을까요? 사람은 깜짝 놀랄 만한 말이나 자신의 일에 관심을 보입니다. 예를 들면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세요 하는 것보다 우리 지역에 쇼핑센터가 들어선다고 해요. 시간은 얼마 안 걸리니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세요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 밖에도 고객의 관심을 끄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사람은 이득보다 손해에 더 민감합니다. 고객이 얻는 이득보다 손해를 강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시스템을 도입 시 100만 원을 아끼게 됩니다. 라는 문구보단 이 시스템을 쓰지 않을 경우 매달 100만 원을 잃게 됩니다. 라는 문구가 더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관심을 끄는 방법은 무료 증정이나 무료 서비스입니다. 유료 서비스는 기존 고객의 관심을 끌지만 만약 새로운 고객들을 만들고 싶다면 무료로 샘플이나 제품 떼어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우리는 서비스를 받으면 혜택을 받았다고 느낍니다. 일방적으로 혜택을 계속 받는 상태가 되면 어딘가 마음이 불편해져서 이러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 나도 혜택을 베풀려고 하는데 이것을 호혜성이라고 합니다. 호혜성을 비즈니스에 응용한다면 메이크업 강습을 무료로 제공하고 강습에서 사용한 화장품은 유료로 하면 화장품을 구매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전자제품을 일정 기간 동안 무료로 대여해주는 서비스도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 마케팅인데 사람은 소유한 물건에 가치를 부여하고 애착을 갖습니다. 이것을 보유 효과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집에 일정 기간 정수기나 TV를 무상으로 대여해주면 높은 확률로 제품을 구매한다고 합니다. 어느 식당에서 메뉴가 2개뿐이라면 어느 게 더 잘 팔릴까요? 이 경우 A세트가 더 잘 팔리는데 B세트보다 상대적으로 싸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만약 B세트를 더 팔리게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적으로 더 비싸거나 어려운 선택지를 늘리면 됩니다. 메뉴를 하나 추가하면 B세트의 판매량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사람은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총액이 비싼 제품의 판매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총액을 나눠서 표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돼지고기는 100g당 가격으로 라벨이 붙어 있는데 이는 고객들이 킬로그램당 가격으로 라벨이 붙어 있을 때보다 싸다고 생각하여 쉽게 구매할 마음이 들 수 있게끔 하기 때문입니다. 비싼 제품의 경우 가격보다 할부 가격으로 표시하는 이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을 상대적으로 적게 표시하여 구매자의 체감 가격을 낮춰 구매하게끔 유도하는 것입니다. 즉, 총액이 비싸도 단위나 기간으로 끊으면 싸다고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최대의 종합 할인 매장인 돈키호테는 다른 매장에서 고객이 찾기 쉽도록 상품을 놓는 것과 다른 상품 진열 방식으로 유명합니다. 상품을 산처럼 쌓아놓고 일부러 한쪽 구석을 조금 비워놓아 그 상품이 잘 팔리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진열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는 사회적 증명, 희소성, 동조성, 심리를 이용한 방법인데 사회적 증명이란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는 것, 좋게 평가하는 것에 가치를 느끼는 것입니다. 희소성은 수가 적은 것이나 구하기 어려운 것에 가치를 느끼는 심리를 뜻합니다. 동조성은 자기 행동을 다른 사람의 행동에 맞추거나 비슷하게 하려는 경향을 말합니다. 회사나 가게에서도 희소성, 사회적 증명, 동조성을 잘 이용한다면 훌륭한 마케팅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고객의 후기가 중요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매장의 BGM도 구매에 영향을 줍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1982년 미국 로욜라 대학 로널드 밀리먼 교수가 실험을 했습니다. 마트에서 박자가 빠른 곡과 느린 곡을 틀었을 때
손님들의 구매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사했는데 빠른 곡일 때는 손님이 매장에 머무는 시간이 짧아 구매액도 줄었지만 느린 곡을 틀었을 때는 매장에 오래 머물기 때문에 천천히 쇼핑하고 구매액도 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프랑스의 외교관인 프랑수아트 칼리에르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설득 방법은 상대방의 마음에 드는 것이다. 상대방의 마음에 들 수 있는 심리기술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러링입니다. 상대방의 겉모습, 자세, 행동 등을 따라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페이싱입니다. 상대 목소리의 크기, 속도, 톤, 높낮이, 리듬, 감정, 호흡에 맞춰서 이야기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백트래킹입니다. 상대의 말을 따라하는 것인데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닌 상대방 대화를 요약해서 말하거나 키워드를 사용해서 다시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3가지 방법은 상대방이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과는 호흡이 잘 맞아 나와 결이 비슷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중요한 고객의 부탁은 일단 거절한 다음에 승낙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한 남성이 아름다운 3명의 여성 ABC에게 순서대로 데이트를 청했습니다. A는 좋아. 라고 답했고 B는 선약이 있어. 하지만 내 부탁이니 시간을 내볼게. 라고 말했으며 C는 안 돼. 라고 말했습니다. 남성이 가장 호감을 느낀 상대는 ABC 중 누구일까요? 바로 B여성입니다. B여성의 거절로 남자는 데이트하고 싶은 욕구를 억누르지만 곧이어 OK라는 대답이 듣게 되자 욕구가 해소되어 쾌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심리를 비즈니스에 응용해볼까요? 예를 들어 고객이 조금 더 싸게 안 될까요? 라고 요청한다면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VIP분이 원하시니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구를 한 번 거절한 후에 뜸을 들였다가 승낙하면 상대는 당신에게 한층 더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된다고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라벨링 효과입니다. 예를 들어 꼼꼼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면 자신을 꼼꼼한 사람으로 느끼게 되는 효과입니다. 사람은 특정 라벨이 붙으면 그 라벨에 걸맞은 행동을 하려고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비즈니스에서는 귀사처럼 비용 절감을 진지하게 실천하는 회사는 처음입니다. 라고 말하면 상대는 무의식 중에 그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마음이 생겨 이후에 효과적인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첫인상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면 좋은 인상이든 나쁜 인상이든 자신만의 생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을 만들어내고 그 첫인상은 시간이 흐르면서 더 강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초두 효과라고 합니다. 고객을 처음 만났을 때나 혹은 담당자에 대한 좋은 인상을 보여주고 싶다면 자신만의 긍정적인 특성을 먼저 보여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평소 말을 긍정적으로 하고 미소를 자주 띄어야 합니다. 용모가 단정한 사람은 인간성도 좋아 보입니다. 인간성과 용모는 관련이 없지만 그것을 연결지어 판단하기 쉽습니다. 이는 평소 하는 말과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도 작용합니다. 안 되겠다, 망했다 같은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인상이 따라 붙습니다. 그런 사람과 있으면 같이 의욕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과 거리를 두려고 할 것입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칭찬하는 경우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좋은 사람, 평판이 좋고 일을 잘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신 분은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